예, 7번째 파트 시작할 건데요. 이번에는 한식을 소개하는 책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일식을 다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대부분 한국 분이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대화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식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식자재나 아니면 요리 이름을 얘기해도 한국어기 때문에 그걸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럼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급자 단계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거고요. 저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리를 영어 학원, 영어 수업, 학교에서 배우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주제고 써먹기 좋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알려주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거고요. 책을 쓴 인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망치라고 하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가정주부십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사업가가 되셨죠. 왜냐하면 처음에 재미로 한식을 소개하던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커져서 인기가 많아져서 어마어마한 그 팔로워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한식을 소개하는 채널로서 아마 가장 큰 채널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사업으로 이제 이어지신 건데 영어를 뭐 그렇게 잘하진 않는 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도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를 멋있게 막 유창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를 하실 때 꼭 유창하고 멋있게 해야 좋아하냐? 그것보다는 그 언어는 영어는 여기서는 그것을 전달하는 자기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경험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강하면 언어의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꼭 멋있고 뭐 유창한 것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컨텐츠를 얻기 위한 도구로서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러한 컨텐츠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느끼면서 영상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Soy sauce and fish sauce aisle. There are two kinds of soy sauce in Korean cuisine, soup soy sauce and also just a usual soy sauce. So here, classic soy sauce. That means traditional soy sauce. This is all wheat noodles. So I'm using this really thin noodles. It's called somen. You guys love cold noodles in Korean naengmyeon. It's my favorite noodle soup. It's a naengmyeon. So noodles are also made with buckwheat and wheat. And this is very chewy. And sometimes they come with some package inside and seasoning paste. 예,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카데믹하게 공부로만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정말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발표하고 말하고 전달하는데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지문으로 돌아와서 첫 문장부터 읽고 해석해보면요. dried persimmon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ry는 강하게 건조된이라는 뜻일 거고, 그죠? persimmon이 이 바로 꽃감의 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죠? Persi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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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옆에 꽃감이라고 해서 원래 단어가 나왔는데 당연히 꽃감이라고 하면 외국 사람들은 모르죠, 뭔지. 그래서 건조된 persimmon이라고 하면 조금 더 알아듣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자가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도 이것을 그냥 요리책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진짜 배워서 써먹어야지 하는 자세로 배운 사람하고 이거 그냥 공부로 하고 끝날 사람하고는 완전히 결과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은 여기서 곶감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채널이나 이 책에 보면 그 웬만한 한국 음식은 다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배우고 읽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배우시면 절대 까먹지 않는다는 거. 예, 그래서 돌아와서 계속 보시면요. dried persimmons는 뭐예요? sweet and chewy. 표현하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 외국 사람에게 곶감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달고 추위, 그죠? 말랑말랑해서 그죠? 껌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 걸 추위라고 하잖아요. 떡 같은 거. 그래서 추위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음식 설명할 때. In Korea, 한국에서 뭐예요? The fresh fruit, 그죠? 신선한 과일은 harvested, 뭐죠? 추수된다, 수확된다. Harvest. Harvest. 언제요? In the fall, 가을에요. Tied with string, 묶는데요. 엮는 거예요. Tied with string, 줄에다가 묶는 거예요. 그리고 hung, 매다는 거예요. To air dry, 그죠? 공기 중에다가 말리는 걸 air dry라고 하는 겁니다. hung to air dry. 이런 말을 모르면 꽃감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White-ish, ish는 뭐뭐 같은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몇 시에 만날래 할 때 at 7 그러면 7시고 7ish 하면 7시 좀 뭐 언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뭐 영화 보러 갈 때 한 7시쯤 볼까 할 때 그쯤이 nish예요. 그죠? ish.
그래서 whiteish를 넣었으니까 하얀색 같은 비스무리한 이런 느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bloom, 꽃이 피는 거예요.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곶감을 위에다 말리면 그 하얀색 전분 같은 게 피어오르죠. 꽃처럼. 그죠? 그 달달한 게. 그래서 on their surface, 겉에, 표면에 indicate.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단어는 바로 indicat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indicate, indicate,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속합니다. indicate that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들은 뭐야? persimmons. 감을 얘기하는 거죠. 감들은 이럴 때 뭘 나타내는 거예요? 건조가 되었고 그리고 달다는 걸 나타낸대요. 뭐가요? 겉에 꽃이 피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look for. look만 있으면 보다는데 for가 있으니까 보통 찾다, 구하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구하래요. 어디에서? 한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또는 중국의 마켓이니까 뭐 가게 같은 데서 그것을 구하래요. 그죠? They will keep in freezer. 그죠? 냉동실에다가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관할 수 있죠. 그것들을 for a few months.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죠. 냉동실에 넣고 먹으면 뭐 거의 1년 내내 먹을 수 있잖아요. 가을에 이거 꽃감 하나 놔두면요. 그죠? 제 어머니 아버지가 꽃감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항상 저희 부모님 집에 꽃감이 있거든요. 주로. 그래서 꽃감이 더 왠지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책 챕터 2에는 indicate란 단어를 정확히 어떻게 설명했고 뭐를 통해서 제가 예를 들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사진이 벌써 강렬하죠. 어떤 여성분이 심지어 그죠? 겨드랑이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겨드랑이는 영어로 뭘까요? armpit이에요. armpit. arm은 팔이고 pit은 구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팔구덩이. 그게 겨드랑이에요. 그죠? 너무나 직설적이고 당연하고 표현이 굉장히 쉽죠. 외우기가 두 개 합성어이기 때문에. 보시면 뜻은 이래요. 인디케이트가 소개하다, 보여주다, 증거를 대다, 그저 나타내다 이런 뜻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영사전식 해석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To be a sign of, 그러니까 어떤 걸 나타내고 표시하는 거죠. 표식, 그리고 evidence,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보여주는 거. 그리고 to sh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렬한 사진에 첨부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쪽에 smell like ammonia 하면 뭐예요? 냄새가 마치 암모니아 같은가요? 그죠? 우리 다 뭐 이거 말하지 않아도 어떤 냄새인지 알죠? 이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니 같은 냄새가 나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라고 한 거죠. 그때 indicate의 쓰임이 나타내다, 가리키다, 징후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의학적으로 쓰이면은 어떠한 뭐 반점이 나왔는데 이 반점을 보니 이 사람 지금 어떤 병이 있는지, 그 징후가 되는지, 그 사전에 나타내는 사인이 뭔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뜻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indicate라고 하는 스펠링이나 이러한 단어가 있다라는 것이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한국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본문도 제가 발췌했습니다. 뭐 해석이 있어서 보는데 무리가 없으시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Why your someone you know might smell like a used socks in a high school football locker is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이 앞에 전부가 다 주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당신 또는 누군가가 you know might 당신 알잖아요. 그죠? 아마도 smell 냄새 나잖아요. like 뭐뭐 같은 냄새요. used socks 사용한 양말. 어디에 있는 사용한 양말? 하이스쿨 축구 선수 락커. 그죠?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런 사람의 사용된 양말 같은 냄새가 당신 그 겨드랑이에서 왜 나는지 아시나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Y가 사실 주인공이죠. 이게 is에 붙은 거죠. 사실은 due to 뭐뭐 때문이에요. 두 가지 화학적인 컴파운드 때문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암모니아와 화학용어라서 모르셔도 되는데 aldehydes 이런 것과 암모니아가 라고 불리는 두 가지 성분이 화합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When athletes, 그죠? 운동선수가 뭐뭐 할 때요? Do a hard workout, 열심히 운동할 때요. 그들은 known, 알려진대요. To have, 뭐뭐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대요. 암모니아 sweat, 그러니까 암모니아 땀 같은 걸로 암모니아 땀이 이제 나게 되는 거죠. That is, 즉 그것은 뭐예요? Often, 종종, due to, 뭐뭐 때문이래요. The breaking down, 분해하는 거죠. 브레이킹이면 부시는 거고 다운이면 부신 다음에 더 작게 내려가게 만드는 거니까 분해하는 거예요. 뭐를 분해하는 거예요? Their own, 그들 자신의 muscle, 근육을 분해하는 거죠. 그리고 to provide, 제공하기 위해서 뭐를요? 당을 그들의 몸에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분해하면서 나타나는 거래요. 암모니아 땀이.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 냄새가 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과학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이 인스타그램에 대한 건데 보시면 인스타그램 픽처스는 뭐를 나타낼 수 있어요? 뭐의 징후가 돼요? Whether you are depressed, 뭐죠?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내준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어떤 사진을 올리느냐가 당신의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징후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SNS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너무 자랑만 한다거나 마치 자기가 굉장히 행복한 척 하는 것이 반대로 오히려 우울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연구도 있잖아요. 뭐 그런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동영상은 켄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 분이에요. 이제 기사자기를 받으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원래 영국 분이신데 현재는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테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단어 indicate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시게 될 건데요. 교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But now, kids with degrees are often heading home to carry on playing video games because you need an MA, where the previous job required a BA and now you need a PhD for the other. It's a process of academic inflation, and it indicates the whole structure of education, and it indicates the whole structure of education, and it indicates the whole structure of education is shifting beneath our feet. 그래서 동영상에서 본 내용을 보면요. But now kids with degrees, 어떤 kids예요? 학위가 있는 사람, 학위가 있는 학생이죠. 여기선 kids가 are often, 젊은 학생이 종종, 자주 heading, 어디로 향해요? 머리가? home으로요. 뭐 하려고요? To carry on, 계속하려고. 뭘요? Playing video game을 계속하려고 그냥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디그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you need an MA, 그러니까 그냥 학위를 학사 정도로는 이제 취직이 안 돼서 집에 가서 비디오 게임 할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석사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 MA는 근데 where, 어느 장소예요? The previous job required. 이전에는 어떤 잡이었어요? 그냥 학사, BA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Bachelor degree라고 합니다. 영어로 학사를. Bachelor's degree. Bachelor's degree. 그래서 now you need a PhD. 뭐예요? 박사학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For the other. 그래서 예전에 마스터 디그리면 됐던 것이 그죠? 이제 박사학위가 필요한,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석사는 마스터 디그리라는 걸 잘 아는데 박사가 PhD라는 걸 잘 몰라요. 박사학위라는 단어 굉장히 어려운 뭐 다른 단어가 있는 줄 아는데, 모든 그 특정한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의대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박사는 다 철학 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철학이 굉장히 큰 범위인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철학관 차리는 게 아니고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그리기 때문에 다 철학 박사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PhD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생각보다 미국 가서 만나보면 저도 몰랐고 사람들 잘 모르시길래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it's a process, 그건 어떤 과정이에요. 인플레이션 된 과정이래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리 경제 용어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도 인플레이션을 단어를 보면 폭등하거나 팽창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풀어 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경제에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한데, 그래서 학위가 인플레이션 됐다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똑같이 미국도 인플레이션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nd it indicates, 그것이 뭘 나타내요? 오늘 핵심 단어죠. The whole structure, 전체 구조, 뭐의 구조예요? Of education, 교육의 구조는 shifting,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다, 이 얘기죠. 결국에는 여기서 indicate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했던 단어들 다 리뷰하시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